교정 PT가 좋을까요? 선수한테 배우는 게 나을까요? 운동은 진급자는 되는 것 같은데 돈이 돈인지라 고민됩니다. 유명 교정 PT샵 비용이 거의 선수 PT급이라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땡땡님이 몸이 좋아지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런 멘탈 훈련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운동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이해하고 싶은 건지 그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만약에 땡땡님이 운동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싶다 그러면은 공부를 한 트레이너들 재활 트레이닝이나 뭐 교정이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한 트레이너들과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겠고, 그게 아니라 나는 몸이 좋아지고 싶고 멘탈이 강화되고 싶다 그러면은 선수한테 받는 게 낫죠. 미치겠다니 김민수 대 사딕 어떻게 보시죠? 체형적으로는 김민수 선수가 훨씬 좋다. 체형적으로는 이제 김민수 선수가 훨씬 좋은데 사딕도 근육량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육량이 누가 더 우위를 가져가느냐 거기서 판가름 날 것 같거든요. 이게 올림피아 프로쇼도 이 네임밸류를 무시 못해. 그러니까 심사위원이 인기 많고 유명한 사람한테 포인트를 더 주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거기서도 어느 정도 있다. 근데 김민수 선수도 엄청 좋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국뽕에 한 표를 주면서 김민수 선수가 이기는 걸 제가 한번 기원을 해봅니다. 연규환님. 정적 스트레칭을 너무 많이 해주면 근육의 텐션이 떨어져 웨이트 효과가 반감된다는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규환님이 얘기하신 게 논문으로도 꽤 여러 개가 있습니다. 보통 부상에 관련된 논문들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정적 스트레칭을 이렇게 길게 하고 운동을 했더니 부상률이 올라가.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 그러니까 운동 전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운동한 사람보다 정적 스트레칭을 이빠이 하고 운동한 사람의 부상률이 더 높아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정적 스트레칭을 과하게 하는 건 그다지 효율성이 없다.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적 스트레칭은 뭐 담이 걸렸거나 내가 이제 너무 좀 항상 타이트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아예 안 해요. 김민주님, 강권님이 말하길 유재영 선수가 스쿼트는 100kg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개인적 의견 듣고 싶습니다. 목적하는 바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유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헤비급 보디빌더가 아니잖아요. 경량급 보디빌더의 하체는 그 정도 중량으로도 충분히 만들고도 남죠. 근데 보통 90kg 이상급으로 가는 투원투나 이제 오픈 보디빌딩을 향해 가는 분들은 100kg로 진짜 불가능해요. 약간 클래식 보디빌딩보다 상위로 가기 위한 포지션을 가져가려면 고중량의 스쿼트는 더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쁘면서 쫙쫙 쪼개지는 그런 이쁜 다리, 클래식 피지크 말고 클래식 보디빌딩, 이 클래식 보디빌딩 체중 제한이 클래식 피지크보다 약간 낮거든요. 요거를 명확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중 대비 체중 제한이 적당히 낮은 종목들, 요런 종목에서는 100kg의 스쿼트로도 충분히 만든다. 근데 클래식 피지크의 올림피아급으로 가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볼륨을 얻기 위해서는 100kg로는 사실상 엄청 힘들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깐부님, 코치님 PT 받고 싶은데 실력 있는 트레이너는 어떻게 고르나요? 예전에 한번 받아봤는데 스트레칭 20분 하고 숫자만 세주는 PT 받아서 인식이 안 좋아요. 진짜 도움되는 PT 받고 싶은데. 그러니까 깐부님처럼 이런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헬스장을 트레이너 많은 헬스장을 일부러 등록을 해서 그냥 헬스를 먼저 해요. 근데 헬스를 할 때 그 트레이너들을 옆에서 지켜보는 거예요. 깐부님이 오늘은 이 트레이너가 하는데 일부러 옆에서 기웃거려봐. 어떻게 가르치는지 대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렁설렁 하는 애들은 모든 회원한테 설렁설렁하고 진짜 열심히 가르치는 트레이너들은 옆에서 내가 수업을 구경해도 그냥 재밌어. 그럼 그런 트레이너랑 운동을 했을 때는 대부분 괜찮다는 거죠. 그래서 꼭 그렇게 일반 헬스 등록해서 한두 달 정도 지켜보고 그 다음에 되게 잘하는 트레이너 있으면 가서 일부러 그 트레이너한테 선생님한테 PT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진짜. 형님 스쿼트 발 11자가 맞다 생각하시나요? V자가 맞다 생각하시나요? 제육볶음 러번. 스쿼트는 이제 11자는 구조적으로 그다지 추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관절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되게 쉬운데 티비오 페모랄 조인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골하고 이 대퇴골이 만나는 관절. 이 관절은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회전을. 근데 외회전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어요. 무릎을 90도로 구부려 놓은 상태에서 발을 이렇게 바깥으로 돌려보면 바깥으로 가는 각하고 안으로 가는 각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안으로 가는 각이 더 적어요. 바깥으로 가는 각이 훨씬 큽니다. 이거는 이제 관절의 구조 때문에 그래요. 관절의 구조상 발이 바깥으로 자유도가 약간 더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쿼트를 앉았을 때 발이 11자가 되면 무릎의 자유도에서는 마이너스적인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을 11자로 두는 게 아니라 약간 바깥으로 돌린 상태에서 스쿼트를 했을 때
일반적으로 가장 안전한 무릎의 포지션을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근데 이제 해봤을 때 그 무릎의 관절면이라는 게 결국에 사람마다 다르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V자를 했을 때 불편하고 11자를 했을 때 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관절면은 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범위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맞다 틀리다는 아니고 일반적으로는 V자로 했을 때 무릎의 관절면이 조금 더 안정적인 경향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을 지도할 때는 대부분 V자로 많이 해요. 약간 한 15도에서 10도 정도 발을 돌려서.